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 다룰 시장 얘기 주제로 만나보시죠. 네, 더위 사냥에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름이 좀 다가오고 있는 시기인데 여름 수혜주 뭐가 있을까 저희가 미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제대로 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는 관점에서 여름 수혜주를 좀 미리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주제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여름 수혜주 하면 보통 뭐 6월에서 8월 이 시기를 네. 봐야 될 텐데 시장에서 좀 정말 큰 반응을 보이나요, 이 시기에? 사실은 네.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면 6월부터 8월을 얘기하지만 네. 우리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한 4월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이제 7월, 8월 한여름이 되면은 이런 관련 테마주들은 일시적으로 또다시 좀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 수혜주라고 하면 날씨 관련해서 가장 클 텐데 네. 어제 이제 기상청에서 올 여름 예상 날씨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기상청에서 그 여름 날씨 예보만큼 이제 주식시장 맞추기 어려운 만큼 맞아요. 예, 기상청이 올 여름에 대한 예보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믿어야 되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와닿네요. 확률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전년보다는 좀 무덥다. 일단 작년에가 좀 비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좀 덜 더웠고 올해는 전년보다는 무덥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름 수혜주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폭염이 예상된다. 정말 무더운 한 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빙과류, 음료 빙과류 쪽에 수혜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무덥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빙과류 업체에 대한 주가가 좀 많이 저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특히 이제 또 이제 냉방기계 그리고 제습기 관련된 관련주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처럼 비가 오고 작년처럼 좀 장마가 길다 그리고 이제 뭐 장마와 태풍이 잦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농약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또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면 7월에서 8월경 되는데 7월경부터는 또 이 태풍으로 인한 폐기물주가 또 움직여요. 작년 네.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좀 저희가 이제 장마가 길고 좀 집중호우 부분에서 사실 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또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올 여름 주식시장을 이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단기 테마주도 접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제 에어컨 업체라든지 냉방기기 쪽은 일단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4월, 5월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히려 이제 한여름에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다시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빙과류 쪽은 무더위, 폭염이 강할 경우에 또 일시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폐기물주는 좀 뒤늦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진짜 네. 태풍도 심했고 네.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폐기물 관련주들이 맞아요. 네. 시장에서 언급이 맞아요. 됐었던 게 예.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진짜 폭염일 때는 전력난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도 움직였었던 게 지금 또 번뜩 생각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름 수혜주가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과거의 사례들로 비추어서 분석을 해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이 빙그레인데 빙과류 하면 또 빙그레잖아요. 그렇죠. 네. 빙그레 하면은 이제 빙과류인데 네.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제 빙과류를 차지할 만큼 빙그레는 이제 빙과류의 그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올해 1분기에는 국내 빙과 시장 1위를 점유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네. 작년에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혜태 아이스크림의 점유율 부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1분기에 빙과 시장에서 1위를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2분기까지 정말 성수기인 2분기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늘어났고요. 2분기 역시도 작년에 워낙에 좀 덥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2분기도 좋은 매출 실적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빙과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그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혜태 아이스크림과의 이제
어떤 그 공동 마케팅 그리고 인수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발현을 할 수 있느냐가 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점유율 2위에서 이번에 이제 좀 1위로 올라서면서 어디랑 양강 구도예요? 롯데죠. 아무래도. 롯데. 네, 롯데와 네. 함께 양강 구도였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어떤 그 인수 효과로 인해서 좀 강하게 좀 강하게 좀 브레이크 강하게 좀 모멘텀을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빙과류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티 아이스크림이 인수를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 손실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적자 부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유통 구조가 아무래도 개편되고 그리고 중복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면서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빙그레 한번 주가 추이를 보면은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주봉으로 제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주봉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7월, 8월 됐을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왜냐하면 날씨의 영향이 컸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일단 주가 수준이 지금 월봉으로 다시 바꿔서 보면 최근에는 좀 등락이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오늘은 아니고 그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는 예상 종목으로 또 지목이 됐어요. 근데 왜 주가가 잘 가요? 코스피 200에서 보통은 편출이 되면은 주가가 좀 빠져야지 일반적인 경우인데 아무래도 공매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매도의 타겟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일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코스피 200 편출에 대한 부분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되고 있고 일단 이와 같은 수급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해서 이제 두 회사가 합치고 올 여름 처음으로 여름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빙그레입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투자 매력도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별 3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난해 7, 8월 주가 흐름 봐주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과 함께 추가적인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받는 모습이 네. 있었고 이제 빙과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날씨가 정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아직은 좀 한여름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에 대한 강력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상황인가요? 오늘 죄송합니다. 네. 빙그레 주가 추이 보고 오늘 이제 반등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는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지금 단기적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도 괜찮으실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날씨가 조금 안 추울 때 장마 기간 네. 이럴 때 주가가 좀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조금 매수해 두시는 게 오히려 더 좀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종목을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다음은 이제 가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네. 따라 가전 교체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부터 해서 이제 가전과 이제 집콕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였는데 네. 이제 롯데 하이마트도 역시 이제 가전 제품에서 다양한 이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롯데 하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 종목으로 좀 지목이 됐는데요. 1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좀 줄여가는 추세고요.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21%가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의 부분 점포를 축소함으로써 아무래도 비용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온라인 중심의 영업 환경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운영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과요.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즌 테마주 중에서 조금은 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시즌성 가전 제품 냉방기기라든지 이런 제습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시즌 상품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을지 판매 실적이 얼마나 호조를 보일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서
그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롯데하이마트가 최초로 지금까지 처음으로 자사주 취득에 대한 공시를 했어요. 네. 5월 8일 날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부분이고 185억 원어치인데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발행량의 약 2%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공시가 되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 후로 지금 사실 좀 거의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한 9거래일 연속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이 부분이 자사주 네. 취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5월부터 해서 한 8월경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주주들을 좀 어느 정도 주주의 가치, 주주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자사주 취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사주 취득 후 예를 들어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그때 좀 더 급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자사주 취득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강력했어요. 네.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좀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악재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롯데하이마트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실적 흐름은 양호한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 흐름도 살짝 봐주시긴 하셨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몇 점 주실지 궁금하네요. 뭐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도 단기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슈가 사실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잡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네. 별 3개 드리겠습니다. 별을 3개 주셨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2분기에 에어컨 판매가 또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네.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을까 궁금하네요. 사실 에어컨 판매 네. 부분이 사실 지금부터 좀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네. 한여름보다는 오히려 5월, 6월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와야 되는데 벌써 5월이 지난 시점이고 이제 6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 또 다시 여름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즌 종목으로 좀 이게 우리가 타겟을 하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시점이긴 하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별 3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롯데하이마트로 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이제 종목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여름 수혜주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섹터의 종목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염종 팀장님이 소개해 주실 공략주는 또 어떤 섹터에 들어가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종목명 먼저 말씀드리면 네. 코웨이입니다. 가전 쪽이 되는 건가요? 그 이제 그러면? 코웨이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시즌에 대한 종목으로 지목되긴 조금은 좀 이제 뭐 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 왜 네. 코웨이를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일단 뭐 코웨이도 이제 가전 쪽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이제 집콕 관련주로도 해당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최근에 종목 선택하시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실적에 기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성장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코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처럼 펀더멘털과 또 실적이 중요시 되는 맞습니다. 종목장에서는 합리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너무 이제 시즌 또 종목에 또 치우치다 보면은 반대의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은 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실적에 기반이 충실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공기청정기, 제습기, 정수기 등의 렌탈 서비스가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렌탈 기업으로 렌탈 업체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1분기에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8,700억 원, 영업이익은 1,700억 원으로 분기 실적으로는 최대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해외 법인의 매출액 부분인데요. 해외 매출액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 전체 영업이익 부분에서 비중의 약 36%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그 해외 매출액 부분, 해외에서의 점유 그리고 해외에서 인지도 제고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독보적으로 정수기 업체 1위 업체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내에서 독보적 1위 업체고 매출액이 2,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560억 원인데요. 그
성장성을 봤을 때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해외 법인에서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그 브랜드 이미지를 이번에 또 그 로고를 좀 바꾸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BTS를 모델로 발탁을 해가지고 저도 광고 봤어요. 예, 광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또 이제 BTS 컴백함으로써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글로벌 마케팅 쪽에서도 분명히 효과적으로 발현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실적 그리고 거기에 성장 가능성. 최근에 이제 최근 5년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매출액이 2조 3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3조 2천억 원. 물론 뭐 급격한 가파른 성장세는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렌털 시장에서 자리를 정확하게 잡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런 매출 구조가 안정화됨으로써 앞으로 3년 내에는 매출액 4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됐어요. 한 달 동안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외국인도 최근 몇 년 한 5영업일경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갑자기 갑자기 좀 급반등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5월 13일인데요. 약 그날 10%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했고요. 오히려 코웨이 주식을 보게 되면은 주가를 보게 되면 올해 성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올해 주가 흐름이 매우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뭐 지금 5월 최근 반등하기 전 시점까지 최근 좀 중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많이 눌려있던 부분인데 최근 반등이 일어났고 최근 실적에 대한 발표와 동시에 모멘텀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뭐 지금 뭐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8만 원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6만 원대까지 많이 눌렸던 부분이고 뭐 물론 6만 원대에서 매수를 잡지 못한 부분은 네. 아쉽긴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네. 지금 코로나 전에 이제 최고 이제 10만 원 전고점이 10만 원 정도 터치를 했는데 일단은 증권사들 리포트를 통해서 보니까 많은 증권사가 일단은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상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네. 잘 나왔고 그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염성 팀장님이 공략주로 소개해 주신 종목 코웨이인데 뭐 투자 매력도는 당연히 별점 만점인가요? 네, 5개를 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뭐 브랜드 인지도에 기반해서 실적 가시성 너무 좋고 또 해외 사업 성장 여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매수가는 오늘도 좀 상승, 약하게 상승을 네. 하고 있지만 이제 8만 원 미만이면 더 좋겠지만 그 가격이 다시 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8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급반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이 1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 6만 8천 원 수준이었어요. 6만 8천 원 정도에서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만 원대에서 매수 기회를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간에 코웨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적 가시성, 성장성을 봤을 때 주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더위 사냥에 나서면서 여름 수혜주들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앞서 3개 종목들 점검을 해봤는데요. 먼저 빙그레 오늘 염정 팀장님은 별표 3개 주셨고요. 롯데하이마트 투자 매력도 역시나 별표 3개였습니다. 공략주로 코웨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염정 팀장님 10만 원까지 주가 상승 흐름 전망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6만 8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여름 수혜주로 930 투자전략실에서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